불안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특히 개인의 불안정이 아니라 사회 불안정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인간 안부에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안보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자리 잡은 개념이 있었고 그 지속성을 가지고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그 트랙 위에서 사실 안보 연구라는 걸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안보 개념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왔습니다. 볼드인 같이 굉장히 전통적인 안보 학자이지만 볼드인은 인위적인 위험과 빙의적인 위협부터 인간의 제 가치를 보호한다라는 관점으로 안보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안보 개념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결국 안보를 어떤 하나의 관점으로 혹은 국가의 독점적인 권한으로 보는 것과 달리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다양한 관점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안보 개념에 비춰보면 전통적인 안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보 혹은 이제 군사 안보가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지 못한 영역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이제 인간 안보라는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인간 안보는 단순히 이러한 개념적 차원에서만 호출된 것이 아니에요. 국제기구가 실제로 행태를 하면서 실무적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해줬고, 위에서 언급했듯이 개념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총체적인 안보에서의 인간 안보를 처음으로 이제 언급을 했던 이제 UNDP가 이제 있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벗어나서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이제 연결을 해서 폭력적 갈등에서 기인하는 인간의 불안정한 상태와 저발전의 결합에서 문제를 찾았던 캐나다식의 이제 인간 안보의 정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하는 보다 더 광범위한 안보 개념을 주창했던,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의 문제가 과연 공포로부터의 자유의 문제보다 덜 중요한 문제인가?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문제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이제 일본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인간 안보의 논쟁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인간 안보라는 개념은 굉장히 총체적입니다. 안보라는 개념도 너무 총체적인 개념이지만 여기에다가 인간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모호하면서 총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볼드윈은 어떠한 위협으로부터 누구를 위한, 어떠한 유익을 위한, 어떠한 비용을 감수하고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이라는 등 안보의 대상과 목표 기간이 구체화되어야만이 유효한 안보에 대한 접근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를 해왔어요. 이를 똑같이 인간 안보에 적용해 본다면 인간 안보의 개념을 보다 정제화할 수 있는 필요가 있는 거죠. 인간 안보의 개념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개념의 모호성이 만들어내는 문제 중에 하나는 인간 안보의 단위, 층위, 행위자가 모두 개인까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인까지 내려가 버리면 결국에는 그 안보라는 개념의 상호주관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학자들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사회적 안보라는 개념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해왔습니다. 인간 안보에 사회적 안보를 적용해 본다면 사회라는 단위, 층위, 행위자라는 차원에서 상호 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특히 이러한 차원에서도 개인의 생존과 그 재반 여건 확보라는 인간 안보의 목표가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간 안보의 측정으로 보건과 혹은 그 보건과 연결되는 인구 지표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회적 인간 안보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지표로 기대 수명과 영아 사망률을 이제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회적 인간 안보의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로 실제로 많은 보건 연구에서 인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서 결국 사회적 인간 안보의 문제를 본 연구는 다룰 것인데요. 만약 기대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영아 사망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사회적 차원으로의 인간 안보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 불안정은 인간 안보에서는 어떤 문제적 상황이나 혹은 문제 그 자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데요. 불안정이 정말 인간 안보에서 어떤 문제인가? 이것은 과연 얼만큼 진지하게 논의된 바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념적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 차원에서 이야기가 얼마나 진행할 수 있는가를 사실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지 않았던 지점들이 있는 거죠. 이를 좀 더 분석하기 위해서 사회적 불안정 이벤트의 누적 데이터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고민이 다 시작되는데요. 불안정 그 자체가 사회적 안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가 사회와 직결되는 사회성은 사실은 많은 경우 도시에서 기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을 측정하는 지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온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펜하겐 학파에서도 안보를 다룸에 있어서 도시의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는 점점 더 도시에 집중되고 있고요. 평화와 안보를 이러한 도시화와 연결하여 연구하는 필요가 코펜하겐 학파에서는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일단 도시는 전력, 물, 위생, 의료 서비스와 같은 모든 필수 상품의 수입처이며 경제적으로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조정이 가능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비교 정치에서도 사실은 많은 부분 고려해 왔는데요. 비교 정치에서도 정치 발전을 다루건 경제 발전을 다루건 도시화는 굉장히 중요한 변인으로 그동안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루기 위해서 독립변인으로 이제 USD라는 데이터를 이제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는 프리오 연구소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 포스컴입니다. JPR이 현재 실릴 예정인데 이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인구와 치명적인 도시 무질서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이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이제 연구 의제를 설정했습니다. 도시의 불안정은 그 전체 사회 각각의 인간 안보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제 그것을 이제 분석해야겠다라고 이제 리서치 퀘스천을 잡았고요. 이래서 가설은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첫째, 사회적 불안정이 만약 각각의 그 사회 안보에 악영향이 된다면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기대 수명과 영아 사망률에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이고요.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 안보에 기여한다면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기대 수명과 영아 사망률에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과 가설의 고민의 함의는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비안보와 안보와의 관계 문제죠. 안보와 비안보? 그게 대체 뭐가 중요한데? 안보와 연구에서 사실 이 질문은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에 해당하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이 안보와 비안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냐 문제입니다. 안보와 비안보는 과연 완전히 상호 독립적인가? 안보의 주요 문제가 비안보인가? 아니면 안보의 단순한 부재가 비안보인가? 혹은 비안보는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질문 모두 안보 개념과 비전통적인 안보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안보 개념의 새로운 구축과 다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의 영향과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영향 차이도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외 갈등과 같이 함께 놓고 분석을 한다면 대외적인 분쟁과 사회적 불안정이 인간 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차이도 분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석 방법은 각 국가별 시대열 데이터를 이용한 고정효과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138개국 60년에서부터 2013년까지 언밸런스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고요. 또한 분석에 있어서 사회적 불안정이 즉시적이지 않거나 일시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연 변인을 통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연 변인에서도 어느 정도 광고하게 나타난다면 원인과 결과가 도치되어 나타나는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이제 기대 수명 혹은 영아 사망률이 서로 원인 관계가 도치되어 분석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적인 설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지연 변인 분석을 활용을 했고요. 독립 변인은 앞에서 언급한 USD와 보다 엄격하게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가별 사건에 의한 사회 불안 지표 CNTS라는 이제 최근 버전의 사회 불안 지표를 분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분석에 추가한다면 도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불안정이 사회적 인간 안보에 주는 효과를 보다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기존 연구와 많은 보고에서 언급된
통제 변인들을 활용하여 변인을 통제하고 설명을 강화했습니다. 다음은 통제 변인입니다. 통제 변인 먼저 대분쟁을 이제 추가했는데요. 대분쟁은 이제 카우 데이터에 있는 이제 아래에 있는 MID 데이터를 이제 넣었고요. 이를 전통적 위협에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1인당 GDP를 넣었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보건지표이기 때문에 국가별 보건 역량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서 인구당 의사수, 의료 환경을 이제 보건 역량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화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당연히 도시화를 넣었고요. 도시화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데이터가 도시의 불안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도시화를 통제하지 않고 넣으면 사회적 불안정이 아니라 도시화 변이에 의한 영향이 사실은 과다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 지표를 도시와 별개로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도시화 변이를 따로 통제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 다양성을 넣었는데, 민족 다양성을 넣은 이유는 뭐냐면 국가의 불안정에 기인하는 원인은 단순히 사회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민족, 종족, 부족간 갈등에서 많은 부분 기인합니다. 따라서 민족적 다원성을 측정하기 위한 차원의 변수의 통제가 필요를 해서 이렇게 넣게 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보건지표, 보건인구지표는 국가의 행정 역량과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이제 국가 역량 지표를 통제 변인으로 추가해서 넣었습니다. 기술 통계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요. 자, 분석 결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적 불안정은 지연 변이를 하더라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이는 사회적 불안정이 기대 수명과 명확하며 나름 강고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죠. 다른 통제 변인들도 예측한 효과들이 나타나는데요. 보건지표, 국가 역량, 도시화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대외 분쟁은 지표적으로 큰 의미를 미치지 못했는데요. 즉 군사적인 갈등과 충돌은 기대 수명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60년대 이후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살상의 전장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현상일 수도 있어요. 세계 2차 대전 이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대외 분쟁의 그 수준은 국내 인간 안보의 영향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언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른 효과들과 비교한다면 마찬가지죠. 또다시 주목해야 될 지표는 이제 민족 다원성인데요. 민족이 다원적이면 다원적일수록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난 것은 좀 더 우리가 고민해 볼 문제가 있어요. 즉 종족적으로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오히려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는 건데, 이는 좀 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건을 기준으로 이제 나눠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전반적으로 사망자 발생 사건과 기대 수명의 관계는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지만 사망자 미발생 사건이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즉 폭력성이 짙은 사회적 불안정이 기대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성이 짙지 않은 사건이 기대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도시의 불안정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불안정을 지표로 삼는다면 위의 표와 같이 나타납니다. 도시의 불안정과 달리 국가 전체의 불안정 지표는 기대 수명과의 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죠. 다른 통제 변인들이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이제 국가 전체 불안정 지표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이것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이러한 지표가 사회적 불안정을 나타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아 사망률은 기대 수명보다 조금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사회적 보호 수준을 보여주는 영아 사망률은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오히려 낮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다른 통제 변인들도 앞의 기대 수명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사회적 불안정은 오히려 사회적인 인간 안보를 증진하는 경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사회 불안정이 안보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앞의 분석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사실은 1인당 GDP, 즉 경제 변인인데요. 여기에서는 오히려 영아 사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마 국가 역량과 보건 변인을 통제했을 때 경제 변인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 효과가 영아 사망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지만 단순히 경제적 역량의 증가가 직결적으로 사회적 보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과 사망자가 미발생한 사건 역시 기대 수명보다 영아 사망에서 명백한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둘 다 모두 중대하게 사회적인 인간 안보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강고하게 영아 사망률과 같이 사회적 보호를 나타내는 지표와 연결된다는 것은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안정적으로 인간 안보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의 불안정을 보고 있다면 앞에서의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달리 역시 막뚜렷하게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국가의 불안정과 도시의 불안정이 인간 안보에 미치는 효과가 조금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요. 기대 수명과 영아 사망률 모두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에 대한 고민을 보다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국가 전체의 정치 사회적 불안정은 인간 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간단하지 않지만 도시에서 발생하는 정치와 사회적 불안정은 좀 더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시화 변인과 함께 이를 고려한다면 도시가 가지는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자, 이 모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설명해 본다면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불안정을 어떤 비안보의 차원으로 많은 부분 간주해 왔어요. 만약 불안정을 비안보로 간주한다면 여기서 이런 분석 결과를 참고해서 설명한다면 비안보가 안보를 만들어낸다는 설명도 가능해집니다. 자, 기대 수명과 영아 사망률 모두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강고하게 사회적인 인간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지연 변인 분석으로도 전반적으로 유지된 채 나타났고요. 또한 이것이 국가 전체의 불안정 지표와 비교할 때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의 영향 자체가 상관관계가 보다 중대하게 나타났습니다. 통제 변인으로 들어가면 대외적 갈등의 수준 지표가 기대 수명과 영아 사망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통적인 국가 안보 간의 위협이, 국가 안보 안에서의 위협이 인간 안보에 미치는 영향 차원에서 어느 정도 필터가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전쟁은 영향이 적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국가 간의 대외적 갈등과 위협 차원에서는 인간 안보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고, 이는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그 효과와 비교한다면 좀 더 강고하게 드러난다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도시화의 효과 역시 명백하게 나타났어요. 다만 도시화를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나타났다는 것은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도시화와는 별개로 사회적 안보에 기여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조금 흥미로운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민족적 다양성이 이제 사회적 인간 안보 지표에 긍정적인 관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앞에서 있다고 얘기했죠.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방향이 일치한다는 점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쪽입니다. 이것이 만약 유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같은 결과로 이어졌다면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비안보가 안보를 창출하는 것일까요? 그게 말이 되나? 자, 민족적 다양성과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을 어떻게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이 어디서 오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어집니다. 대체로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은 사회적 다원성과 그 다원성이 주주하는 다이나믹에서 이제 기반합니다. 즉, 다원적인 목소리가 도시라는 공간에서 모이면서 표출되며 부딪히고 충돌하고 불안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 탄력성, 즉 리질런스라는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존재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비전통 안보 연구가 발전하면서 주목받게 된 개념인데요. 인간 안보와 민간인 보호 모두의 기초 요건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전에 위협과 손실로 측정되던 안보 개념을 넘어서 위기시 손실이 가해지고 따라서 이에 의해서 상실과 피해가 나타났을 때 원상태로 복구되거나 이른바 감당 가능한 상황으로 돌아오는 능력을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실제로 인간 안보의 관점에서 개인, 커뮤니티, 국가, 민간 부분, 조직과 이들의 연결성이 위기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으로 나타나 왔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인간 안보의 정책적인 연구가 예상, 예방 대응, 복구 및 변환에 주목해 왔고요. 회복 탄력성은 이런 주장과 같이 2010년대 비전통적인 안보 연구 분야에서 각광을 받았고 설명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 탄력성 개념은
국제정치학에만 안보가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사회학과 행정학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는 이제 그런 매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회복 탄력성이 대체 다원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실제로 다원주의, 다원화된 사회가 사회민주적 회복 탄력성을 만들고 이것이 전반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회복 탄력성 모델에 중요하다는 연구는 사실 이미 존재합니다. 즉, 다원성의 격화가 위기를 만들지만 동시에 이러한 다원성이 장기적으로는 회복 탄력성을 구축했다는 것입니다. 혹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설명을 한다면 불안정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회복 탄력성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사회적 불안정은 사회적 인간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앞에서의 통계 지표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민족 다원성이 도시의 사회적 불안정과 거의 동일한 효과를 만든다면 결국 둘 다 모두 다원성이 구축하는 회복 탄력성과 연결된다고 설명할 수 있겠죠. 다만 흥미로운 것은 이제 좀 더 추가 분석을 했을 때 같은 이제 독립변인, 통제변인으로 살인범죄율과 함께 분석해봤는데 사회적 불안정이 살인범죄율을 높이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N수가 압도적으로 적고 R스퀘어도 사실 높지 않지만 이는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쪽이에요. 이는 앞의 연구와 같은 차원으로 다룰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간에게 있어서 안전의 불안 요소가 사회적 불안정이 오히려 앞의 결과와는 다르게 안전에 대한 불안 요소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어떤 다원성과 불안정이 어떻게 인간으로 연결되는지 분석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밖에서 제시한 대로 도시의 불안정성이 어떻게 탄력성을 구축하는 데 연결될지를 살펴봐야겠죠. 이것들을 계속 종합하면 How insecurity could make security? 라는 이제 질문으로 이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인범죄율과 아까의 차이를 보면 결국에 단기적 시큐리티와 장기적 시큐리티가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부분인 회복 탄력성을 어느 정도 수치화하는 작업 자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래야 좀 더 나은 연구들을 할 수 있겠죠.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긴 한데 이는 아마 추후에 다시 다른 연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연구 발표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 이어준이었습니다.